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의 고영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전례 없이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세포소 기관인 선모가 다양한 생명 현상과 질병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포소 기관의 재발견 선모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학 교과목에서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바와 같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명 유지를 위한 세포라는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생명 유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다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포소 기관이라고 하는 세포핵, 리보솜,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소 기관이라는 특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포소 기관들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세포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여기 지금 하단에 보이는 것 같이 일반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이제 들여다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모습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세포의 이미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의 세포소 기관은 동일한데 여기 보이는 세포막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선모라는 세포소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선모가 묘사되어 있는 형태의 일반적인 세포의 그림은 많은 교과서나 과학 관련 서적에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모의 영문명인 슬리아는 라틴어로 속눈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속눈썹 모양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집신벌레의 이제 세포 표면에, 단세포 생물의 세포 표면에 속눈썹 같은 모양이 관찰이 되어서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모는 초기 단세포 생물에서 이동을 위한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감지하는 세포소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 형태에 따라서 왼쪽 그림과 같이 운동성에 특화된 형태의 편모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는 편모라고 하는 형태의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식세포나 기관지에 존재하는 기관지 상피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편모 또는 유사한 구조인 운동성 선모가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편모와 선모는 유사한 형태를 띠는 동일한 세포소 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선모 세포소 기관은 세포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아주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세포소 기관이 되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동물세포에서 선모의 발견은 위의 논문의 발견과 같이 1800년대 후반에,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1800년대 후반에 관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선모는 이전에 언급했던 운동성을 띠는 형태가 아닌 비운동성 선모였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운동성이라는 기능을 잃어버린 퇴화된 세포소 기관으로 생각이 되어서 생명과학자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런 결과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세포 그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위에 보이는 그래프는 190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선모라는 주제로 출간이 되는 연구 논문의 개수를 표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에 급속도로 선모 연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는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밑에 쪽에 있는 그림은 인간과 같이 발생 과정이 유사한 동물 모델인 마우스 발생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 과정에서 척수신경계를 만들어가는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정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선모가 사라진 마우스에서 비정상적인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이 퇴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졌던 선모가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 신경관 발생 과정에 중요한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연구가 네이처라는 논문에 이제 발표된 이후에 2003년에 연구자들이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다양한 연구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런 선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넓혀가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 많은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속된 말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선모 세상이 되어 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거쳐서 선모가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게 됐는데요. 지금 보여주는 거는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 선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모는 운동성이 존재하는 선모와, 여기 보시는 운동성이 존재하는 선모와 운동성을 잃어버린 비운동성 선모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운동성 선모는 하나의 세포에 적어도 수백 개의 선모가 존재하는 경우를 뜻하고요. 비운동성 선모는 하나의 선모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특화된 세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모는 비운동성 선모를 보입니다. 선모의 유형별 예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폐로 유입되는 공기가 통과하는 기관지 표면에 존재하는 상피세포가 대표적인 운동성 선모의 예입니다. 외부 공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도 포함하지만 많은 병원균 또는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런 외부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세포가 작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관지 표면에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들어주는 점액세포의 작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점액질에 달라붙은 이물질을 폐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선모상피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래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이제 위로 넘어가거나 이제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선모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비운동성 선모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신장에서 외부 기계적인 자극을 감지하는 선모인데요. 즉 신장에서 걸러져서 만들어지는 요의 양을 감지해서 적절하게 요의 양을 조절하는 걸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 선모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신모와 같이 세포 하나의 선모가 존재하는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동성 선모와 비운동성 선모는 근본적인 차이가 운동성이 유무이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내부 모양의 특별한 구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운동성 선모는 미세소관이 2개씩 짝을 이루어서 9개와 중앙에 2개가 있는 9+2 구조를 보이고요. 비운동성 선모는 이와는 달리 중앙에 구조가 없는 9+0 구조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9+2 구조가 이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선모의 문제, 즉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선모질환이라고 명칭을 불려지게 됩니다. 이런 질병의 선모 유형에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운동성 선모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성 선모의 대표적인 예가 기관지에 존재하는 선모이기 때문에 선모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지 내에 이물질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관지 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한 하단 밑에 쪽에 보여주는 모습은 인간의 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뇌 안쪽은 뇌실이라고 하는 뇌척수액을 담고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뇌실에 존재하는 뇌척수액은 흐르는 물처럼 지속적으로 뇌에서 만들어지고 뇌에서 빠져나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 뇌실 안쪽에 존재하는 선모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런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뇌 안쪽에 뇌척수액이 많이 채워지게 되고 그 결과 수압이 증가하는 수두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은 외모를 보면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상을 띠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인체 내부로 들어가서 보시면 내부에 존재하는 장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율배반적으로 비대칭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소화기관인 위는 왼쪽에 존재하고요. 심장도 또한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칭적으로 알고 있는 폐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전혀 왼쪽과 오른쪽이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대칭적인 면과 비대칭적인 면이 결정은 생명체가 발생 과정에서 발생 프로그램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주는 역할이 바로 운동성 선모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운동수 선모의 이상에 의해서 이 대표적인 예인 기관지 선모 이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예로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기관지 선모가 만들어지지 않는 마우스에서 관찰을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들었듯이 기관지 선모에 이상이 있으면 마우스도 사람과 똑같이 잦은 기침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과 마우스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되고요. 이게 또 선모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선모가 우리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수정란 이후 발생 초기에 배아 하단에 노드라는 장소가 존재합니다. 노드가 작용을 하기 전까지는 배아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한쪽 방향으로 선모 작용에 의해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면 그쪽 방향이 왼쪽이 되게 되고 반대 방향이 오른쪽이 되면서 우리 몸의 장기 배열을 그거에 맞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운동 선모 이상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들을 살펴보면 무치증이나 신장이나 골격계 이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게 많은 경우 신호 전달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로 무치증은 냄새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후각 세포의 선모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게 냄새 자극을 감지하고 그 감지한 정보를 안쪽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게 이상이 되게 되면 후각 장애, 즉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감각기의 이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이고요. 선모 이상에 의해서 신경계가 만들어질 때 운동성 척소신경세포 또는 특정 신경세포들이 신호전달 이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비운동 선모는 일반적으로 세포 내 발생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이 주요한 기능으로 최근에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 과정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체의 줄기세포 유지에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생 과정이 아닌 성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예에 해당되는데 일부 경우에 선모가 우리 몸에서 사라지면 비만이 발생하는 연구 결과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 유전학 연구와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선모 이상에 의해서 우리가 적게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그 결과 뇌작용 이상이 있어가지고 비만이 발생한다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던 선모의 역할을 사람들이 인체 유전학에서 어떤 힌트를 얻고 그 결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마우스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예가 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선모 유전자를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선모 유전자를 동물 모델에서 만들어서 인간의 유전 질환과 동일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수 선모는 특정 조직세포에만 존재하면서 한 개의 세포가 운동성 있는 수축계 선모를 갖고 있고 체내 호흡계나 내부 장기,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비운동 선모는 세포의 하나의 한 개가 존재하면서 운동성이 없고 외부 자극, 감각기 작용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줄기세포나 비만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 지식의 성장애라고 하는 화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선모세포수 기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900년도에 발견이 되고 나서 한 50년 동안에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고 그렇지만 그 안에 숨은 진주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를 못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런 게 인지가 되면서 이 분야가 상당히 발전한 그런 좋은 예가 되고 과학 지식이 성장한다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몰랐던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인지를 못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인지가 되는 순간 상당히 큰 파급력을 짓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좋은 예가 되어서 오늘 제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선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